만약 제가 많이 쓰면, 많이 자위하면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그동안의 믿음이 오히려 음경을 더 짧고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비뇨기과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하면요. 샤워실에서, 목욕탕에서 은근히 옆 사람 것 한 번씩 훑어보신 적 있죠.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짧아 보이지?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파트너 앞에서도 불 끄면 마음이 편하고 불 켜진 상태에서는 괜히 몸이 굳어버리고 발기는 되는데 거울로 보면 예전 사진보다 짧아진 느낌, 두께도 좀 빠진 것 같고 이게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고 치골 주변의 지방이 두툼하게 쌓이면서 음경 기저부를 위에서 덮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마치 건물 1층을 흙으로 덮어버리면 건물이 더 낮아 보이는 것처럼요. 실제 해면체 길이는 그대로인데 겉에서 보이는 노출 길이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보다 짧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진짜인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비교의 함정이 있습니다. 포르노 영상, 과장된 광고 속 모델들, 카메라 각도, 조명, 일부는 수술, 일부는 특이 체형, 거기에 젊고 체지방 거의 없고 최대한 각 잡고 촬영한 장면만 모아놓으니까 평범한 내 몸은 항상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평균보다 크거나 정상인 분들도 스스로를 작은 남자라고 믿어버려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숫자 고민을 넘어서 자신감 전체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짜 고민은 길이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몸을 믿을 수 있느냐, 침대 위에서 샤워실에서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무작정 수술로, 기적의 약으로가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과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꽤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뇨기과를 하면서 30년 가까이 실제 환자분들에게 교육해온 4가지 운동 루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5cm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두껍고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그 전에 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시도했던 방법들이 실패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펌프, 진공기, 묵직한 쇠추 같은 기구들, 정체불명의 크림, 알약, 심지어 집에서 몰래 줄로 묶어서 늘려본다, 강하게 꺾어본다 하는 위험한 자가 시도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떠도는 이야기 있죠. 중학생 때부터 자위를 많이 해야 크는 거다. 많이 쓰면 근육처럼 커진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과도하게 자극하고 세게 쥐고 거친 방법으로 자위를 하다가 오히려 해면체와 혈관을 망가뜨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경 안에는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 있고 그 안을 촘촘하게 채우는 미세 혈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압력, 비틀기, 갑작스러운 진공 자극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벽돌을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망치로 두드리듯 계속 상처를 내는 겁니다. 미세 혈관이 손상되고 탄성 섬유가 찢어지고
그 자리를 딱딱한 흉터 조직이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붓고 커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탄력이 떨어진 지우개처럼 잘 늘어나지 않고 피도 덜 들어가고 발기 길이와 둘레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강하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운동도 그렇죠. 준비 운동,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무거운 중량으로 스쿼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아니라 인대, 관절이 먼저 나갑니다. 음경도 똑같습니다. 체계적인 스트레칭, 주변 근육 강화 없이 강도만 올려서 잡아당기고 비트는 건 부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 드릴 겁니다.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왜 그런 방법이 해면체와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길이와 둘레를 키운다는 건 뼈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키 키우듯이 뼈를 늘리는 수술을 음경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면체와 주변 구조를 최대한 펴고 채우고 받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숨은 길이를 드러내고 해면체가 더 잘 늘어나게 만들고 그 안을 피로 꽉 채우고 밑에서 근육으로 단단히 받쳐주는 겁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셔야 잠시 후 말씀드릴 4가지 운동이 왜 의미가 있는지 납득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4가지 운동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실제 환자들에게 교육해온 비교적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기적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루틴들입니다. 그러니 정보는 힘이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음경을 팔이나 다리처럼 뼈가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경 안에는 뼈가 없습니다. 음경은 풍선 플러스 스펀지, 플러스 혈관 플러스 근육의 조합에 가깝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해면체는 물을 머금는 스펀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펀지 안으로 피가 들어가면 스펀지가 부풀어 오르죠. 그 스펀지를 바깥에서 싸고 있는 두꺼운 막이 있습니다. 이걸 백막이라고 하는데 저는 환자분들께 풍선을 둘러싼 질긴 고무 커버라고 설명합니다. 풍선 안에 공기를 넣으면 안쪽 스펀지가 부풀고 바깥 고무가 팽팽해지죠. 발기는 바로 이 과정입니다. 피가 해면체라는 풍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바깥 백막이 그걸 버티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밑에서 이 풍선을 받쳐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펌프이자 밸브 역할을 합니다.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고 들어온 피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 발기가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금방 시들해지는 겁니다. 길이와 둘레에 영향을 주는 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해면체 스펀지 조직의 탄력과 신장성, 즉 이 풍선이 얼마나 잘 늘어날 수 있느냐. 둘째, 백막과 인대가 허용해주는 펴질 수 있는 범위, 즉 겉을 싸고 있는 고무 커버가 얼마나 유연하냐. 셋째, 그 안을 실제로 채워주는 혈류량과 그 혈류를 지탱해주는 골반저 근육의 힘입니다. 이 3축 중에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뭘까요? 그 바로 혈류와 근육 힘입니다. 흡연, 과음, 당뇨, 고혈압, 비만 같은 것들이 해면체 안의 미세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수년, 수십 년 쌓이면 해면체가 말랑한 스펀지에서 굳은 지우개처럼 변해갑니다. 잘 늘어나지도 않고 피도 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기 길이는 예전보다 줄어들고 둘레도 가늘어집니다. 동시에 오래 앉아만 있는 생활, 운동 부족으로 골반저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 결과 피를 충분히 채우지도 못하고 채운 피를 오래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곧 소개할 4가지 운동이 왜 단순히 잡아당기기가 아닌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해면체와 백막의 신장성을 조금씩 키워주는 것. 둘째, 골반저 근육의 지지력을 강화하는 것. 셋째, 전신 혈관 건강을 개선해서 혈류 자체를 늘리는 것. 이 3가지를 동시에 겨냥해야 길이, 둘레, 단단함, 그리고 자신감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30년 차 비뇨기과 의사가 실제로 시키는 4가지 운동 루틴입니다. 수술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골반저 근육,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은 여성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 보세요. 그때 꾹 조여지는 근육, 그게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다리, 엉덩이,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문과 음경 사이 깊숙한 곳이 살짝 들어올려지는 느낌일 겁니다. 운동할 때는 소변을 실제로 자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대신 평소에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이 근육만 골라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조였다, 3초 유지, 풀고 3초 쉬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하루에 10회씩 3세트, 총 30회 정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한 회에 5초, 10초까지 늘려가도 좋습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 발기시 음경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바로 이 골반저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들어온 피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아서 둘레와 단단함이 같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안에서부터 빵빵하게 채워주는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샤워 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발기 상태입니다. 완전히 축 처진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단단한 상태도 아닌 한 30%부터 40%까지 정도 부풀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혈관이 확장되고 조직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손으로 기저부를 가볍게 잡고 다른 손으로 귀두, 바로 아래를 잡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길이 방향으로 살짝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힘 조절입니다. 쭉쭉 잡아당겨서 길이를 늘리겠다가 아니라 굳어있는 고무줄을 살짝 펴준다는 느낌으로 통증이 오기 전까지만 위쪽, 아래쪽, 좌우 방향으로 각각 10초씩 한 세트의 4방향, 하루에 3세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통증, 멍, 푸른색 변색, 이 감각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아프면 효과 있다는 건 여기서는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기저부 지방 줄이기 운동입니다. 사실 숨은 길이를 드러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치골 주변 지방이 줄어들면 음경이 더 밖으로 나와 보이게 됩니다. 이건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 노출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동시에 복부 지방을 줄이는 운동은 테스토스테론과 혈류를 동시에 올려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건 스쿼트와 플랭크 같은 하체 중심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엉덩이, 코어를 동시에 쓰는 운동이라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골반 주변 혈류를 확 늘려줍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10회씩 2세트부터 3세트까지. 플랭크는 배와 허리를 잡아주면서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초 버티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보세요. 운동 강도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네 번째는 혈관 건강 루틴입니다. 결국 발기는 혈관 건강 시험지입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4회에서 5회, 한 번에 최소 30분 정도 해주면 전신혈관 내피 기능이 좋아지고 해면체로 가는 혈류도 같이 좋아집니다.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주당 150분 정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발기 기능 개선에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일주일에 합쳐서 150분, 이 정도를 목표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를 하루 10분부터 15분까지 최소 12주라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으로 묶어보세요. 골반저 근육 운동 몇 분, 샤워 후 스트레칭 몇 분, 간단한 스쿼트 플랭크,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 만에 5cm 같은 허황된 약속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발기됐을 때 길이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오는 느낌이다. 둘레가 더 빵빵해졌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1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변화를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좋아진 걸 다시 줄어들지 않게 만드는 장기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늘리고 끝이 아니라 중년 이후에도 음경과 발기력을 지키는 습관들입니다. 첫째, 흡연과 과음입니다. 담배 연기는 해면체 안의 미세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호르몬과 신경 조절을 망가뜨려 발기력을 떨어뜨립니다. 어렵게 운동으로 만들어낸 변화도 계속 담배와 과음이 이어지면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는 금연이지만 최소한 하루 몇 개비 이하, 주 몇 잔 이하라는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줄여 나가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매일 한 개비를 줄이는 것, 주말 폭음을 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둘째, 혈당과 혈압 관리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발기 길이와 강도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고혈당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서
결국 해면체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혈당 혈압 관리는 발기 관리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약을 꾸준히 드시고 식단과 운동으로 조절하는 것. 이게 곧 음경 건강 관리이기도 합니다. 셋째, 체중과 복부둘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부 지방과 치골 주변 지방은 숨은 길이를 잡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음경 노출 길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을 하고 식단에서 단 음료, 야식,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저녁 라면을 주 3회에서 1회로 줄인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하루에 몇 층만 더 오른다.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넷째, 스마트폰과 포르노입니다. 요즘 젊은 남성들, 심지어 중년 이후 분들도 스마트폰 속 끝없는 자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이런 강한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만족감과 흥분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길이와 상관없이 흥분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니 자신감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디톡스를 권합니다. 포르노를 보는 빈도를 의식적으로 줄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실제 스킨십과 감정 교류에 더 집중하는 것. 성생활은 화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는 이겁니다. 목표는 몇 센티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내 몸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샤워실에서, 파트너 앞에서 위축된 눈빛이 아니라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골반저 근육 몇 번 조이기, 샤워 후 1분에서 2분의 스트레칭, 하루 30분 걷기, 담배 한 개비 줄이기, 포르노 한 편 덜 보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평생 남성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투자니나리마스.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 형제, 파트너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야, 이런 거 들었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 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순간 부끄러움은 줄어들고 건강은 가까워집니다. 선택은 결국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이걸 듣고 에이, 귀찮아 하고 넘길 수도 있고 그래, 12주만 진짜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다시 믿게 되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 4가지 운동과 생활 습관이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